빰빰빰빰빰빰빰 저희 당첨됐어요! 따단. 인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눈을 떠요. 저는 남편. 저 부인입니다. 저희가 그 분양권 당첨이 됐는데요. 요즘 청약 관심 많으시죠? 저도 많은 관심 많나요? 그래서 오늘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뭐 청약이라는 게 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손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일단 뭐 청약이 생각보다 사실 어려운 건 없는데 좀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뭐 청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당첨된 거는 어떻게 당첨된 거죠? 요거? 저희는 이제 추첨제로 당첨이 됐는데 뭐 113m 제곱? 그쵸, 42평이죠. 네, 42평을 이제 청약을 도전해가지고 추첨제로 당첨이 됐습니다. 청약에는 일단 가점이 있고 추첨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를 좀 혼돈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뭐 점수가 높으면 추첨해서 뽑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가점 뽑는 물량이 따로 있고 추첨 뽑는 물량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지역에서 청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구분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도 또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럼 보통 34평 이하다라고 하면 공공택지, 수도권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100%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뽑힐 확률이 높은 거고, 이제 85제곱미터 초과, 저희가 당첨된 것처럼 이제 40평대가 넘어가는 물량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에서는 이제 50% 이하에서 지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추첨제로 뽑을 수가 있고, 가점제로 뽑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서울이나 뭐 과천이나 뭐 분당이나 이런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제 또 거기도 100%고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큰 평수에 대해서는 50%는 가점제, 또 50%는 추첨제로 뽑습니다. 나머지 이제 청약 과열지구 일반적인 수도권들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75%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25%는 또 추첨제로 뽑고요. 85제곱미터가 초과하게 되면 가점제가 30%, 추첨제가 70%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70%라는 높은 추첨제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쟁률을 뚫고 될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85제곱 이하일 때는 가점제가 한 40% 이하에서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면 이제 추첨제 100%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42평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넣은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이미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뭐 특공도 어려웠고, 또 가점제로 하기에는 또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해서 점수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큰 평형대를 선택한 게 있고, 또 저희도 나중에 뭐 아기를 낳고 하면은 또 큰 평형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했는데 뭐 잘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34평이 한 50대 1이랑 42평대가 15대 1인가? 나와서 이제 전략적으로 아주 좋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좀 많이 따라줬죠. 사실은 추첨제는 운이죠. 운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가점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건 사실 저희 지역에도 뭔가 청약 같은 이슈가 있으면 부동산에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몇 점인지, 저 당첨될까요? 이런 것들 묻는 전화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나? 사실은 뭐 물어볼 데가 없기도 하고, 또 어른분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제 지역 부동산으로 전화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가점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세 가지 조건이 있고 84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이나 되느냐, 그리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그리고 청약 통장을 몇 년 동안 가입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점을 매기는데요.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수를 매길 때. 그래서 내가 무주택 기간이 1년이다. 그럼 곱하기 2 하면 2점이고요. 내가 무주택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곱하기 2에서 4점.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부양가족은 2당 5점이다.
나 혼자면 5점, 저희 둘은 10점, 아기가 하나 있으면 15점. 그래서 두당 5점이다. 가입 기간은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러면은 1 플러스 1 해서 2점. 2년 미만이다. 그러니까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씩이에요. 그래서 2년 미만이다. 그럼 3점. 3년 미만이다. 4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하는 거고, 이게 다 만점이면 84점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가점을 계산하셔서 가점제에 넣으실 때는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점제는 무주택이셔야겠죠. 그런 조건이 있는 거고, 가점제는 그렇고, 추첨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추첨제 비율 안에서 또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는 걸로 이번에 좀 그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들한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네, 75% 이상 무주택자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조정지역이나 뭐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세대 주만 그쵸. 세대 주이면서 가능하고, 무주택자. 그리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 플러스 1주택자만 한해서 추첨을 진행하고요. 그 1주택자가 진짜 무서운 거잖아. 그쵸. 어떻게 무서워? 이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 집을 팔아야 되는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분양하는 이 아파트가 뭐 3년 뒤에 입주를 한다. 그럼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협약?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근데 이걸 누가 검사하지? 그거를 분양 계약서 할 때 뭐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건지는 사실은 이 법이 9.13 대책 때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6개월 이내에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되고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너무 심한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논란은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청약에 넣으실 때는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바뀐 게 이제 주택수라는 게 예전엔 등기친 물건만 주택수로 봤어요. 아니면 입주권 같은 것들, 조합 입주권 같은 것들은 이제 주택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그러니까 9.13 이후부터 분양하는 거는 내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로 산정이 되고요. 관리처분 인가계획을 받은 입주권도 당연히 주택수로 산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내가 지금 당장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뭐 저희처럼 이렇게 분양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거 주택수로 산정이 되거든요. 청약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빡센 거 아닌가? 조금 이제 무주택자한테 기회를 많이 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된 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청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건 가점제, 추첨제가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를 공급한다. 근데 우리가 이걸 투기 과열지구에 넣는다 했을 때 10개 중에 5개는 가점제로 하고 또 5개는 추첨제로 하는데 5개 중에 75%니까 5개 중에 한 3.5개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 플러스 1주택자까지도 기회가 간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